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제13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인 6월 둘째 주에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이어서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 과제 제출 현황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중간중간에 이번 학기 들어서 중간에 이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유료로 구입을 하고 또 오늘 수업은 이제 웹캠을 이용하지 않고 노트북에 내장된 게 아니고 이 핸드폰의 그 공기계를 이용해서 핸드폰 카메라를 두 번째 웹캠으로 설정을 해서 우측 하단에 비디오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젖혀도 그대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업할 때 판서를 하려면 내가 노트북을 펼쳐서 아래를 쳐다보게 되니까 비디오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만 잠깐 보이고 어쩌면 끝날 때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끄고 음, 지난 시간에 이제 총괄성이라고 해서 그 네 가지 그 용액의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은 이제 그 용액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화학 변화,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에 슬라이드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건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부분은 이제 화학 변화라고 해서 결국은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화학 반응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론을 기초해서 이런 변화를 떠올린다고 하면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까 질량이 보존이 되겠죠.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균형된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이 변해서 생성물로 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낸 것인데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만 나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원자들의 개수가 똑같아서 질량이 보존되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맞춰진 화학 반응식, 이거를 균형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균형되지 않은 반응식이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연소된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이 연소라는 말은 산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얘기고, 이때 이제 산화된 알루미늄은 여러분이 알루미늄의 이온 전하 크기를 추측을 한다면 Al2O3가 되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가 변화를 나타내는 거지만 균형된 반응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계수를 맞춰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어, 암산으로 가능한 반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충
원소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암산으로 어느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균형된 화학 반응식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중에서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거를 괄호 안에 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종류마다 발생하는 에너지들이 다르고 반응하는 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속도나 뭐 평형상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괄호 안에 이렇게 고체면은 S, 액체면은 L, 기체면은 G, 수용액이면은 AQ라고 적어주는 것이 이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에탄이라고 하는 C2H6라고 하는 에탄이 연소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반응식을 써서 균형된 화학 반응식까지 한번 완성해 보세요.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얼른 암산이 빠른 사람들 한번 해 보세요. 이제 그 부분으로 연습을 했으면 이제 화학 반응식의 그 균형된 화학 반응식의 연습으로 두 개의 반응식을 반응식을 소개했는데 위에 거는 뭐 다 그렇게 뭐 위에 거는 그나마도 좀 쉽고 아래 부분은 약간 이제 원소들이 여러 군데 걸쳐 있기 때문에 암산으로 하려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위에 거만 이제 시간 관계상 위에 거만 한번 해보죠. 자, 굳이 이제 암산이 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어떤 뭐라고 할까 물질에다가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4개의 물질이 있는데 부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나마도 마지막 정답을 괄호 안에 쓸 예정이니까 밑에다가 한번 부탄을 1이라고 해 보죠. 그러면 좌변에는 탄소의 그 원자가 4개가 있죠. 반응물에는. 생성물에도 4개 있어야 되니까 생성물에는 CO2밖에 탄소가 없으니까 여기에 4라고 적어요. 이게 탄소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보면 좌변에는 10개, 우변에도 10개 필요하니까 H2O에서 5개의 물 이렇게 되겠죠. 산소를 보면 우변에 생성물이 여기 4, 2, 8, 5, 1은 5, 13개가 있어요. 그러면 좌변에도 13개 필요하니까 산소의 개수에 13개가 되기 위해서 임시로 2분의 13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완결이 된 건데 이제 우리는 개수를 적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배를 하면 2, 13, 8, 10 이렇게 되겠죠. 요령을 이제 아까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제일 이제 첫 번째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분자에다가 숫자를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일단 적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각각의 원자들을 특정을 지어서 원자들의 개수가 같도록 양쪽에 개수들을 지정해 나가는데 이 산소처럼 가장 간단해 보이는 물질을 제일 나중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CHO라는 원자들이 있는데
산소가 마지막에 맞출 때에 이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한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이 두 번째 반응식은 그나마도 조금 이제 까다로운 거예요. 그 질소 원자가 여러 군데 걸쳐 있고 산소도 여러 군데 뭐 거의 다 걸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결국은 이쪽에 뭐 적당한 숫자를 지정해서 각각의 원자들을 맞춰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뭐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숫자를 지정하기 귀찮다. 이런 미지수를 A, B, C, D, E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구리와 수소와 질소와 산소 이 네 개를 각각 질량이 같아지도록, 개수가 같아지도록 A, B, C, D, E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면 여러분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 교재에 보면 이제 그 화학 변화의 앞부분에 반응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형태상으로 봤을 때 화학 반응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말 그대로 합쳐지는 반응이다.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것이 황이 연소할 때 SO2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만드는데 이 황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하는 거. 뭐 이 화학 반응의 반대 과정도 있어요. 그냥 A, B의 형태가 A와 B로 나누어지는 형태. 이거는 화합의 반대니까 이거는 분해 반응이겠죠. 화합이냐 분해냐 하는 건 그냥 모양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이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게 침전 반응이에요. 침전 반응. 두 용액이 반응하여 침전을 만드는 반응이다. 침전은 고체 생성물이다. 그러면서 샘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샘물을 이제 그 샘물에 녹아있는 그 무기물들을 걸러서 이제 단물로 만드는 연수기에 대한 원리도 나오고 이 침전 때문에 생기는 아주 그 멋있는 그 침전물이 형성되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침전 반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염이라고 하면 금속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 음이온은 일반적으로 비금속입니다. 금속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결합된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을 우리가 염이라고 해요. 염 중에 제일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 있죠. NaCl. 비슷한 것 중에 AgCl도 있어요. NaCl은 염화소듐이고 AgCl은 염화은인데 뭐 외적으로 봤을 때 식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형식이지만 물에 놨을 때는 얘는 녹아요. 얘는 녹고 얘는 거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그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고 어떤 이온 화합물이 물에 잘 녹지 않는지 요거를 판단을 해야 침전 반응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반응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염의 용해도 규칙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화학책에 뭐 그런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제 이 화면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이
용해도 규칙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용해도가 결정이 되면 녹느냐 안 녹느냐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이온에 대한 얘기인데, 양이온은 알칼리 금속 이온 주기율표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 이건 플러스 일가인데, 그리고 금속은 아니지만 다원자 이온으로 암모늄 이온, 이런 것들은 음이온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녹는다. 예를 들어서 뭐 K2S 알칼리 금속이죠. 아니면 암모늄 나왔으니까 NH4Cl 이런 건 다 녹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이온에 대한 설명인데, 질산음이온, 과염소산음이온, 아세트산음이온이 들어있는 것은 무조건 녹는다. 뭐 이것도 예를 들면 뭐 CuNO3, 2, 뭐 이런 거. 또 뭐 나머지 그냥 적당히 양이온 붙이면 됩니다. 이런 거 녹는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염화이온, 브롬화이온, 아이오딘화 이온은 녹는다. 그러나 양이온이 Ag, Hg2, E+, Pb, E+가 왔을 때는 안 녹는다. 그래서 여기 AgCl 하는 거는 염화물이지만 Ag와 결합을 해서 안 녹는 거고, NaCl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으니까 녹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황산이온은 녹는다. 예외적으로 황산, 칼슘과 바륨은 안 녹는다. 이 추가라는 말은 이 예외가, 앞에 있던 예외가 아래에서도 계속 적용된다 하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도. 그러니까 황산은, 황산순, 황산납 이런 거 다 안 녹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수산화이온은 안 녹는다. 잘 안 녹는 거. 이 빨간 거는 잘 안 녹는 거예요. 그렇죠? 수산화 칼슘이나 수산화 바륨은 녹는다고 돼 있죠. 예외니까. 이건 약간 녹아요. 약간 녹는다. 황화이온, 탄산이온, 인산이온은 안 녹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온 화합물에 대한 그 용해의 그 적용 여부, 용해가 되느냐 아니냐를 알려면 이거를 외워서 적용을 하면 되고, 안 외웠다고 하면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위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그 읽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침전 반응에 대해서 다음 식을 완성하여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 중에서 이건 지금 답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제 어떤 그 녹지 않는 염이 생길 것이냐, 요거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노트에서 다른 걸 하나 예를 들어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아까 NaCl 관련이 있었으니까 NaCl 수용액과 Ag, NO3 수용액이 이제 합쳐진다. 이 AQ라는 거는 이미 녹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면 용액을 이제 섞어버리면 어떤 이제 상황이냐 하면 NaCl은 녹는다는 거니까 염이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미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AgNO3도 마찬가지겠죠. 또 Ag도 녹았으니까 양이온으로, NO3도 음이온으로, 오자 크게 써야 됩니다. 작게 쓰지 말고. 자, 이게 이제 합쳐지면 이제 좀 약간 큰 그릇에 섞었다 생각을 하면 4개의 이온들이 이제 존재하겠죠. 4개의 이온들이 이제 서로 막 돌아다니다가 만나는데, 앞에서 그 용해도 규칙을 보면 이제 Ag와 Cl이 만나면 AgCl은 안 녹는 거예요. 즉시 얘네들은 침전이 만들어져요. 그럼 나머지 이제 NA와 NO3는 만나도 녹는 물질이니까 그냥 녹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AgCl은 고체로 침전이 되는 거고, Na, NO3는 여전히 녹아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만일 이쪽도 녹는 물질이면 그냥 섞여 있을 뿐이죠. 그 4개의 이온들이. 그거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전 반응이라는 것은 2개의 녹는 그 반응물이 합쳐져서 적어도 한 쌍이 침전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침전이 된다 그러면 한 쌍만 침전이 되는데 나머지 그냥 이온으로 있고, 그래서 뭔가 고체로 침전이 되는 게 존재해야지만 이 반응은 진행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반응이 없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NaCl과 K 뭐로 할까요? KI 뭐 이렇게 있으면 섞였을 때의 Na 양이온과 Cl 음이온과 포타슘 양이온과 아이오딘 음이온이 있는데,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누가 만나든지 간에 얘네들은 전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섞어봐야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반응 없음. 이렇게 써야 돼요. 이 경우에 이제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파워포인트 화면에서도 반응 없음이 있고 그냥 침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연습을 하라고, 그걸로는 설명을 하지 않고 NaCl과 AgNO3를 했는데, 이게 파워포인트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반응은 좀 유명한 거니까. 자, 여기 이제 3번에 요 반응은 원래 여기 없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요 반응이 결국은 노트에서 설명을 했네요. 여러분은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는 반응이 없는 거고 하나는 침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제 침전 반응에 대해서 반응식을 쓰는 그 종류가 좀 구분되는 게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써요. 침전 반응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는 분자 반응식이라 그래요. 분자 반응식. 근데 실제로 이제 반응하는 그 변화는 얘잖아요. 얘. 녹은 거는 이온으로 녹아있는 채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좀 쓰기는 귀찮지만, 이제 이 반응을 실제로 반응하는 모양을 보면, NaAQ 양이온, Cl 음이온 AQ, Ag 양이온 AQ, NO3 음이온 AQ가 반응을 해서 AgCl은 이제 안 녹으니까 고체이고, 나머지 Na 양이온과 NO3 음이온, 질산 음이온은 여전히 녹아있다. 이렇게 반응식을 쓰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라는 거는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변화가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남들이 변화하는 거를 구경만 하고 있는 물질들이 여기 보니까 NA와 NO3가 있어요. 이걸 빼고 실제로 변화하는 것만 적자. 그러면 Ag와 이온이죠. Cl 음이온이 Ag, Cl 고체가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이기도 한데, 이렇게 쓰는 것이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분자 반응식을 하나 주고 전체 이온 반응식과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분자 반응식의 생성물을 안 알려주고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안 쓰는 거고, 지금처럼 일어나면 분자 반응식도 쓰고 알자 이온 반응식도 쓰고 전체 이온 반응식도 쓰는 경우가 써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그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요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이제 답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이쪽에 있는 내용이고, 앞에 이제 연소 분해 간단히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중요도에 비해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 책에 보면 그 에어백 얘기가 사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에어백은 아지드화 소듐이라고 하는 거를 한 50g 정도 풍선 같은데 집어넣고 있다가 충격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분해를 해서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그 핸들 앞에나 좌우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가 갑자기 풍선이 터지면서 사람이 부딪혀도 충격이 덜 하게 되는 거죠. 분해 반응을 활용한 예다 하는 거예요. 연소 문제가 가끔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것은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와 수소, 물론 이 개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숫자이지만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탄화수소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소를 하면 완전히 연소가 된다 그러면 C는 CO2로 H는 모두 H2O로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옥탄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탄화수소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죠. 반응식을 이렇게 일단은 O2가 반응을 해서 CO2와 H2O가 생긴다 쓰고 계수를 맞추면 여러분이 이제 균형된 반응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산화 환원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 하면은 친전 반응, 산화 환원 반응, 산염기 반응,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동영상 마지막에는 산화환원 반응까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부분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산화 거꾸로 돌린다 뜻으로 이제 환원을 썼지만 또 산화환원을 한꺼번에 이제 말해서 영어의 그 두 단어를 합쳐져서 리덕스라고 하는데 산화환원 반응을 의미해요. 산화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어떤 반응에서 이게 산화 반응인지 아닌지 알겠죠. 환원이라는 말은 이 산화의 정의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데요. 예전에는 그냥 그 저학년에서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다. 이 말 뜻이 산소와 결합했다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산화가 뭐냐? 반응하는 중에 어떤 그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거를 이제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환원은 산소와 결합을 끊으면 되겠죠. 또는 이제 수소와 결합한다. 자, 우리말로 수소와 결합한다. 그 다음은 이제 요 증가를 감소로 바꾸면 돼요. 쭉 해서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잃는다는 거에 대한 반대 과정,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이 산화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산화수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요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를 이용해서 써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산화환원 반응을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이제 잘 이해한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산화수 이거는 이제 원자의 산화 상태를 나타내는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몇 가지 이제 그 판단하는 방법만 알면 쉬워요. 그냥 중성 원자, 뭐 원소라는 말도 가능한데, 원소의 경우에는 산화 상태가 특별히 없으니까 0으로 한다. 두 번째, 단원자 이온은 그냥 그 원자값, 그냥 이온 전하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온 전하. 이온 전하가 곧 산화수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반응 중에 H 플러스가 있다. 이때 산화수는 플러스 1. 뭐 플러스 생략 많이 하죠. 만약에 OE 마이너스가 있다. 이때는 마이너스 2. AL3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3 등등등. 이게 제일 쉽죠? 단원자 이온은 우측 위에 첨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산화수니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익혀 외웠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화합물에서 수소와 산소가 많이 등장을 하니까,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도 가끔 나와요. 이거는 이제 비금속과 결합. 얘는 금속과 결합.
수소를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H2O, CH4 등등등. 이때는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이다. 뭐 NaH 이때는 수소는 마이너스 1이다. NA가 플러스니까 그렇게 되겠죠. 4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화합물에서 3번에 그냥 이어서 써도 되는데, 산소에 대한 얘기예요. 산소는 대체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도 어쩌다가 등장을 한다. 여기 이제 대부분 마이너스 1은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은 과산화물이에요. 과산화물. 이건 이제 O2의 형태로 이가 음이온이 있는 거예요. H2O2 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우선순위는 뭐 그렇게 있지 않은데 요 3, 4번을 적용하기 전에 금속에 대한 결정적인 그 산화수가 있는데 알칼리 금속 요거는 이제 화합물에서 플러스 1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촉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칼리 토금속 이거는 플러스 2. 알루미늄이 이제 플러스 3. 요거는 뭐 화합물에서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수소와 산소를 판단해야 좋습니다. 먼저 판단하고 이쪽을 해라. 그 다음에는 화학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어떤 분자나 다원자 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전체 전하와 같다. 이 노트북도 이게 내가 쓰는 거와 써지는 이 반응이 조금 실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2SO4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H는 이제 플러스 1이죠. H는 플러스 1. 산소는 별 얘기 없으니까 마이너스 2예요. 황을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 각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이 특별히 여기 전하 표시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잘 여러분이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더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므로 X는 플러스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원소들은 알려져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를 먼저 결정하고 요런 계산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뭐 MnO4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있다. 그러면 이 망간은 모르면 X로 놓고 산소는 아까 말한 과산화물이 아니면 마이너스 2라 그랬죠. 이 경우에도 X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마이너스 1이 어디서 왔느냐? 이 전체 이 물질의 전하, 이 전하가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산화수를 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반응이 있는데 Fe2가 Cu2가와 반응해서 Fe2가와 Cu가 된다. 그냥 중성 원소는 산화수 0이라 그랬고 단원자 이온은 그냥 요 숫자들이 산화수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0이에요. 그러면 철의 경우에는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했고 구리는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고 얘는 환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 산화되는 것만 따로 이렇게 산화되는 반응을 쓸 수 있고 전자를 버리는 반응, 환원되는 것만 따로 전자를 얻는 반응으로 따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산화, 환원 각각에 대한 반반응이라 그래요. 반쪽 반응. 이때 전자가 개수를 맞춰서 개수를 곱해서 더하면 전자가 소거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반응식이 이 전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교과서에 보면 그 철의 재련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고온으로 해서 탄소를 산화철하고 반응하면 일산화탄소와 철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산화수를 잘 찾아보면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제로, 여기는 산소가 먼저 마이너스 2니까 합해서 0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2, 원소니까 0. 그래서 철, 산소, 탄소 중에 누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따져보면 여러분이 산화된 것과 환원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산화철의 이 철이 환원이 된 거고 탄소 원소가 산화가 된 거죠. 증감을 따져보면 보면 이제 산화 환원에 대한 그 정의를 잊어먹지 않도록 이제 요령껏 외우는 그 비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원서를 번역한 책이라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 어린이들한테는 잘 맞지만 우리에겐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그냥 수업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까지는 요 정도만 하고 요 산화환원 반응의 그 예를 들어주고 어떤 것이 산화됐고 어떤 것이 환원됐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산화수를 여러분이 각각 이제 따져봐서 증가한 거를 찾아내고 감소한 거를 찾아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아래는 그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서 이미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산화가 잘 되려고 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온화 경향.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이제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적당한 과제를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간단한 두 종류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아까 3번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3번은) 설명을 했으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한 겁니다. 침전 반응에 대하여 다음 반응식을 완성하여라.
이것도 좀 더 줄여주죠. 자, 얘는 반응이 없는 겁니다. 다 녹는 거예요. 결국은 친전 반응은 요 1번하고 3번인데 3번은 했으니까 자, 1번에 대해서 반응식을 완성하고 전체 이온 반응식 분자 반응식은 이제 여러분이 완성하면 분자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전체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 적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분자 반응식, 요 있는 걸 완성하면 되고, 전체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어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요 세 개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산화수의 변화를 조사한 다음에 산화되는 것 쓰고 환원되는 것 적는 거예요. 1, 2, 3번 각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과제를 내보면 산화되는 것과 환원되는 것을 적을 때에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보죠. 뭐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과제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산화수 변화를 조사를 해서 산화 환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산화되는 거는 뭐냐 답을 적을 때 환원되는 것은 뭐냐 적을 때 애매하게 적으면 안 돼요. 여기서 환원되는 것은 보니까 이 O2의 O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돼서 환원이 되는 거니까 뭐 이 환원되는 건 그냥 뭐 O2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환원되는 거 O2 이렇게. 근데 산화되는 거는 이제 조사해 보면 수소는 아니고 이 탄소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로 요게 이제 산화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화되는 것은 C2H4의 탄소 원소 기호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얘가 이제 이 중에서 요것이 산화되는 거다. 이렇게 앞에서도 커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산화수의 변화를 조사한 다음에 산화되는 게 원소면은 그냥 원소를 적으면 되지만 화합물 중에 특정한 하나의 원소면은 뭐 CO 에 뭐 C다 O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약간 산화 환원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줌으로 실시간 수업할 때 보충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산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